네, 3프로TV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모시고 시장 진단 이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오래간만에 나오셨어요? 예, 자주 뵙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김한진 박사님과 본격적으로 얘기 나누기 전에 마크포의 토드 콜빈 브로커의 채권과 고용 지표에 대한 인터뷰부터 들어보시죠. Yields moved higher to end the week after printing as low as 410 earlier this week. We saw Treasury yields moving higher. The 10-year got to as high as 426 before settling in around 423 on the close. Today it was up 9 basis points, and on a single-day move, that's the biggest we've seen since going back to November 9th. Now, a lot happened today. We had the employment report, which came in stronger. Likewise, through the University of Michigan Sentiment Index, we saw inflation expectations declining. So stronger jobs, stronger economy, declining inflation expectation playing right into the Fed's hand, and the short end has now repriced, which had seen about 60 to 70% odds of a rate cut by March. Now that has been pushed out to May or June. So we have taken away the first quarter rate cuts, which were priced in earlier this week, and 10-year note yields moving higher again, closing above 420 to end the week. Lastly, let's talk about next week. Things don't slow down at all. We do have 3 Treasury auctions, the 3, 10, and 30-year, with yields obviously much lower than they were last month, despite today's move higher. And demand has been suspect, so it'll be interesting to see if there's any demand out there for these treasuries at these levels. Likewise, we get retail sales, but all eyes will be on Wednesday's FOMC, where the Fed is expected to do nothing, but likely will send some messaging to the market. Because right now, after last Friday's, Mr. Powell spoke and talked about keeping rates higher for longer, even raising rates again, the market's priced in rate cuts. So it'll be interesting to see how the Fed reacts after today's strong jobs number. We also get meetings from the ECB and the BOE on Thursday after. 네, 토드 콜빈 브로커 얘기 들었듯이 아무래도 지표에 따라서 좀 출렁출렁하는 그런 장세인 것 같습니다. 김 박사님, 지난 주말에 미국 고용 지표 나왔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신규 일자리 19만 9천 명 나왔는데 조금 노이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아무래도 자동차 파업하고 할리우드 파업이 지금 종료돼서 파업에서 되돌아온 근로자가 한 4만 5천 명 정도 파악이 되고 있고, 또 정부 일자리가 조금 늘었습니다. 네, 그리고 경기와 그렇게 큰 관련이 없는 의료 서비스 쪽에서도 적지 않게 고용이 늘었기 때문에 약간 일시적이다. 예. 네, 내용을 보면 서프라이즈지만 실질 내용은 민간 일자리, 순수한 민간 일자리 수는 제한적으로 증가했을 것이다. 아마도 다음 달이나 다음 달 계속 하향 수정될 것 같습니다. 예, 파업 종료로 인한 그런 약간의 노이즈를 감안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고용이 예상보다는 좀 강했고 실업률도 예상치보다는 낮았는데 시장은 또 주가는 또 반등을 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경기 침체 우려는 지속적으로 나오는데 연착륙을 향해 잘 가고 있다라는 의견이 좀 더 많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미국 경기는 부러울 정도로 골든 패스 상황을 보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물가는 서서히 잡히고 디스인플레이션이죠. 네, 그리고 고용은 찔끔찔끔 조금 식는 둥 마는 둥. 네. 식는 둥 마는 둥 조금씩, 하지만 추세적으로는 조금씩 안 좋아지고 있는 건 분명하고, 그런 상태에서 소비는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지갑을 닫는다. 물론 이제 소득 수준별로는 닫더라고요. 네, 그래서 약간 중고소득자 중심으로 소비가 이어지고 있고 중하소득자는 지갑을 닫는 게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소비 경기가 아주 급냉하는 상태는 아닌 그런 상태에서 주식시장 얘기입니다만은 이러한 매크로 환경보다는 기업들이 아직까지는 어닝이 좋거든요. 기업 실적이 아직은 무너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장은 계속 오르려고 하는 힘이 훨씬 강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이 6주 연속 올랐어요. 네. 아무튼 어쨌든 간에 지금 뭔가 조금씩 저점을 높여가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2일이죠. 연준의 FOMC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앞서 인터뷰에서 보셨듯이 파월 의장이 아무것도 안 할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은 기정사실인데, 관건은 이제 12월에 나오는 점도표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점도표 어떻게 변할지 이게 궁금해요.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네, 모든 사람들이 아마 점도표에 집중할 것 같은데,
지난 9월 FOMC 끝나고 SEP에서 19명의 연준 위원들이 점을 찍었던 평균값은 올해 사실은 한 번 더 인상을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5.6%의 중간값이었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하지만 이거는 뭐 당연히 동결하면서 지금 뭐 의미가 없어질 것 같고요. 문제는 내년 뭐 기준금리 예상인데 지난 9월 달에는 5.1이 중간값이었거든요. 그러니까 5.5에서 한 2번 정도는 인하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평균적으로 이제 표시한 건데 연준 위원들이 이게 5.1이 이제 얼만큼 낮게 찍히느냐. 시장 기대를 만약에 충족한다면 3월부터 금리를 인하해서 100bp 넘는 인하가 만약에 내년도에 이루어진다면 사실은 물리적으로는 4.0 정도, 뭐 이 정도의 점도표가 기준금리 중간값이 찍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5.1에서 4.0으로 그렇게 급락하는 그런 기준금리의 점도표 하락이 있을 정도의 지금 고용과 근원 물가 상황이냐? 그건 아니죠. 고용 시장의 상황이 그 정도로 지금 긴박하고 바로 금리를 3월 달부터 허겁지겁 내리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미국 경기는 지금 위기에 직면해 있느냐라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5.1에서 많이 내려가도 한 4.8, 저는 한 4.9 정도 내려가도 다행이다. 그래서 시장의 지금 내년도의 연준의 통화 정책과 연준이 스스로 생각하는 통화 정책이 지금 한 100bp 이상 기준금리의 인하폭이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이 이번 FOMC 결과로 인해서 좁혀지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뭐 시장은 항상 앞서가니까 그거 감안하고 봐야죠. 내년 3월은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런 전망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FOMC에서 어떤 내년 미국 성장률 전망이나 물가 전망도 앞으로 결정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성장률이 뭐 지난 FOMC에서는 내년도 성장률을 1.5%로 봤는데요. 올해는 2.1%로 봤고요. 올해는 조금 더 올릴 것 같고요. 일단 뭐 4분기 GDP가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아마도 한 2.5 이상 나오지 않을까 올해. 3분기에 뭐 5%대를 봤기 때문에. 네, 4분기에 아무리 뭐 떨어져도 2%대 중반으로 높여질 것 같고요. 문제는 내년 성장률인데 내년 성장률이 지난 9월 달 FOMC 끝나고는 1.5%를 봤는데 이것도 제 생각에는 1.6이나 1.7 정도로 살짝 올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뭐 연준 위원들이 생각하는 페드에서 생각하는 내년도 미국 경제는 지난번 봤던 것보다 조금 더 상향 조정되고 실업률은 뭐 그대로 4.1% 그 정도로 볼 것 같고요. 그리고 기준금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는 경기가 식는다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보고 있기 때문에 한 50bp 정도, 2번 정도 금리 인하를 예고하는 정도 선에서 FOMC가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뭐 지금 말씀하신 그 예상대로 간다면은 뭐 지금 뭐 당연히 연착륙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고 어떤 경기 우려는 많이 덜 수 있을 것 같은데 덧붙여서 지난주 나온 그 미시간대의 그 장단기 기대 인플레 지수도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인플레 우려가 낮아진 것도 어쨌든 간에 뭐 금리 인하할 때에는 크게 이제 어떤 부담 요인이 사라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현지 시간으로 12일 소비자 물가가 나와요. 이게 또 중요한 변수 아니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전망됩니까? 네, 관건은 뭐 지금 소비자 물가가 헤드라인 기준으로 4.0 밑으로 지난달이 4.0이었습니다. YY 4.0 밑으로 3%대를 보느냐. 근원 CPI가 지금 4%에 지금 걸려 있죠. 지금 지난 5월 달에 이제 그 4%대에 안착한 다음에 계속 4%대에서 머물고 지난달 이제 4.0 찍었습니다. 그래서 근원 CPI가 4.0 밑으로 찍히냐, 헤드라인은 3.0 밑으로 찍히냐라는 게 이제 관건인데 지금 컨센서스는 헤드라인 CPI는 3.1로 3% 위에서 머무는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근원도 마찬가지로 조금 뭐 4.1, 4.0 그대로 머물 가능성 혹은 뭐 전월비로는
0.3, 0.2 오히려 전월비 근원 물가는 올라가는 쪽으로 지금 컨센서스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만약에 이대로 나온다면 이 CPI 성적표를 받아든 연준 위원들은 조금 더 한두 분 정도는 뭐 한 달 지표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한 명 정도는 약간은 매파 쪽으로 중립에서 약간 매파 쪽으로 돌아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고요. 아무튼 뭐 예상한 대로 나온다면 시장에서는 뭐 중립적인 영향 예상한 대로 나왔고 아직까지는 근원 물가는 조금 끈적끈적하다. 아직 근원 물가는 갈 길이 멀다라는 이제 파월 의장의 지금 전망을 물가에 대한 견해를 뒷받침해주는 그러한 물가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10년 넘게 푼 돈을 회수하면서 뭔가 물가를 안정시키는 게 이게 2년 만에 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 그렇다면 이게 궁금한데요. 박사님은 언제쯤 미국이 금리 인하할 것 같아요? 예, 뭐 지금 시장 컨센서스와는 조금 달리 저는 내년 6월 FOMC에서 6월 중순 FOMC에서 금리 인하를 좀 내다볼 수 있다라는 코멘트가 나올 것 같고요. 실제는 하반기로 간다. 네, 그리고 그 다음 FOMC가 이제 9월입니다. 그래서 11월 5일이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또 상하위원 선거가 있죠. 그래서 11월 5일 이전에 직전 FOMC가 9월 18일인가 FOMC인데 이때 25bp를 인하하고 두 번째 금리 인하는 선거가 끝난 11월 7일이나 아니면 조금 급하니까 연달아 인하하는 건 급하니까 12월 내년도 마지막 FOMC에서 두 번째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시장의 기대보다는 조금 늦게 이루어지면서 조금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분명히 뭐 반드시 악재는 아닙니다. 그만큼 미국 경제가 복원력이 크고 경제가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조금 버텨준다. 그러므로 인해서 기업 실적도 우리가 생각하는 내년도 S&P 500 기업 EPS 증가율 한 뭐 10% 언저리를 충족시켜 준다라고 하면 주식시장이 연준이 금리를 내리지 않는다고 그 이유만으로 빠질까? 사실은 오히려 금리를 내리는 게 저는 뭐 악재가 아닌가. 좋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난달 미국 증시 3대 지수 8에서 10%대 아주 상승세를 보였고요. 뭐 어쨌든 간에 12월은 좀 뜨뜻미지근해질 것이다라는 예상들이 많았는데 금리 인하 기대감을 너무 일찍 반영한 거 아니냐 이런 뭐 약간 비관론도 있어요. 이런 의견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시장은 마음이 급하죠, 항상. 그래서 내년도 실적도 땡겨오고 또 AI 성장 비전도 땡겨오고 또 연준의 금리 인하까지도 땡겨와야 이제 조금 좀 연말 연초를 화려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연준과 타협이 이루어지는 그 계기가 이번 FOMC라는 점에서 의미가 좀 큰 것 같고요. 만약에 12월 달에 뭐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은 뭐 연말을 포함해서 내년 연초까지 1월까지 11월과 같이 뭐 한 S&P 500 뭐 나스닥 계속 한 10% 언저리에서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다. 이러면 제 생각에는 뭐 한 2분기 내년 2분기 정도가 미국 경기가 분기별로 성장률이 가장 약한 분기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연말 연초에 주가가 너무 달려버리면 2월에서 한 3, 4월까지는 꽃샘 추위가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좀 천천히 좀 쉬엄쉬엄 가야 되는데 어떤 때 너무 허겁지겁 달리고 또 이제는 일어나야 되는데 또 너 주저앉고 이게 또 시장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엔화 가치도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되는데 뭐 끝없이 내려가서 이제 뭐 달러당 150엔대까지 갔다가 다시 또 일본은행 총재 양적 완화 종료 가능성 발언 이후에 또 지금 140엔대 아주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18일 날 일본은행 통화정책 회의가 있는데 앞으로 이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변화 이것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환율 시장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텐데 지금까지는 뭐 말씀하셨듯이 엔화가 일본이 드디어 통화정책을 이제 큰 변환을 갖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엔화 강세로 지금 작용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반응하고 있지만 제 생각에는 한 140엔을 하향 돌파하는 이제 엔화 강세가 조금 더 진행된 다음에는
140엔 부분에서 상당한 진통이 있지 않을까, 공방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게요. 반드시 BOJ의 금리 마이너스 금리 폐지와 그다음에 YCC 예. 국제 금리의 변동폭의 조금 위쪽으로의 밴드를 높일 수 이제 있죠. 상승 밴드 상승은 또 일본 중앙 정부의 좀 부실 부문, 또 재정 지출 부문, 또 이자 지급 부문 쪽에서 주름살을 만드는 예. 그런 요인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뭐 일본 지금 뭐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270% 가까이 되는 상황에서 국제 금리의 상승으로 인한 정부의 이자 부담이 더 증가한다라는 쪽은 엔화를 마냥 강세로 끌고 가기에는 좀 펀더멘탈하게 약하다라는 그렇죠. 생각을 좀 지울 수가 없고요. 그런 측면에서 일각에서 얘기하는 130엔대 초반 정도의 뭐 아주 쏜살 같은 엔화 강세를 예상하는 것은 너무 무리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여튼 뭐 예상은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가느냐가 문제죠. 어쨌든 간에 유로존도 또 이게 문제예요. 지금 3분기 성장률 확정치를 보니까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1%예요. 뭐 4분기에도 뭐 별로 기대할 게 없다고 하는데 유럽은 너무 식어서 탈이고 일본은행 정책 변화 뭐 요거까지 겹쳐가지고 이런 측면에서 달러 가치가 어떻게 움직일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뭐 FOMC 있는 그 직후에 우리 시간으로 14일 밤이죠. 영란은행과 ECB의 통화정책 회의가 또 연달아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라가르드 총재의 이제 발언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금리는 당연히 동결하겠지만 앞으로 통화정책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제 생각에는 하이어 포 롱거, 그러니까 아직은 조금 보수적인 코멘트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유로존 물가가 내려가고는 있지만 절대값은 좀 높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게 이제 유로존의 이제 정책 상황인데요. 저러지도 못한다는 말씀은 유로존 경제가 미국보다 훨씬 안 좋은데 그것을 감안한다면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물가 때문에 바로 내리지는 못하는 그러한 애매한 상황이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되면서 유로화도 조금 교착 상태를 보이지 않을까. 즉 다시 말씀드리면 달러 인덱스가 100 밑으로 이제 완전히 약세로 가거나 그렇다고 한 105 위로 강세로 가거나 이것도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금 애매한 그런 박스권이 될 것 같습니다. 환율도 좀 박스권에 갇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중국 얘기를 좀 해볼까요? 중국 11월 수출이 6개월 만에 증가세로 반전하고 지난주 발표됐던 중국의 차이신 PMI 구매관리 지수도 시장 전망을 상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나 싶은 반면에 중국 원유 수입은 감소하고 그다음에 소비자 물가는 2달째 역성장.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좀 추세적으로 보면 중국 경제는 뭐 상당히 안 좋고요. 조금 뭐 경기 부양책과 또 여러 가지 전 세계 교역이 조금 증가하는 부분 때문에 중국의 대외 수출이 좀 증가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또 연초까지는 이어질 것 같습니다만 조금 절대값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경제가 아시다시피 굉장히 헤비한 무거운 부채 조정, 구조 조정 과제를 안고 있고 이게 조금 한두 달 내, 한두 분기 내에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2024년을 지나서 2025년까지도 4.0%의 성장률에 아주 저조한 성장률에 머무는 중국으로서는 이제 저성장이죠. 저성장 기조가 불가피하다. 이것은 이제 경기 부양 체계에도 불구하고 4% 내지는 4% 초반의 성장률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중국의 체감 경기는 굉장히 나쁜 상태로 지속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저런 부양책 많이 썼는데 좀처럼 이렇게 부스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중국 경제. 자, 어쨌든 간에 이제 크리스마스가 딱 오늘로써 2주가 남았습니다. 산타가 올지 또 연말 연초 이게 참 랠리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연말의 랠리, 연초까지 랠리를 이어가면 2, 3월 장세가 좀 안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시장의 선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기대 반, 과열 반. 사실은 여기서 더 달리면 이제 과열 쪽으로 넘어가는 거고요. 중립에서 이제 선을 좀 넘는 그런 모양이 되는 거고. 하지만 내년 전체적으로 뭐 기대는 남아 있죠. 뭐 경기도 연착륙하고 연준도 금리를 3월부터는 당장 안 내리더라도 그래도 이제 첫 금리 인하가 결국엔 이루어지는
2024년이 될 거고 그런 관점에서는 유동성 환경, 금융 환경, 매크로 환경 이런 부분들이 주식시장을 완전히 짓누리는 그런 상황은 아닌 거거든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년도가 전체적으로 경기 측면에서 레이트 사이클이라는 거죠. 경기의 성숙기. 네. 전 세계 경기가 올해보다는 조금 좋아질 수는 있지만 여전히 조금 뭐 부진한 그런 상황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점에서는 주식시장이 대세 상승기라기보다는 대세 상승을 위한 에너지 축적 기간이다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한다면 너무 뭐 기대감을 크게 갖고 플레이에 임하시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 증권방송에 출연하시는 이 전문가분들이 이제 참 말씀을 완곡하게 하십니다. 대세 상승으로 에너지 축적이란 거는 사실 크게 기대할 게 없다는 말씀으로 저는 엄밀히 따지면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럼 앞으로 투자자들은 어떤 키워드를 갖고 이 투자에 임해야 될까요? 제 생각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년은 이제 레이트 사이클, 그러니까 경기 수능적 포트폴리오를 좀 염두에 두시는 게, 그러니까 경기에 너무 노출도가 높은 공격적인 그리고 유가 상승을 내다보는 그러한 이제 화려한 경기장을 내다보는 그러한 플레이보다는 철저하게 종목 중심으로 가셔야 되는데요. 결국에는 시장은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움직일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고품질 주식이고요. 네. 경기가 약간 머뭇거리고 주춤거리면 결국에는 저품질 주식보다는 고품질 주식 쪽으로 간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성장률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매크로가 그렇게 시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만약에 강세로 간다면 그래도 괜찮다면 그것은 미래의 성장성을 땡기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올해 상반기에 유행했던 AI 또 혁신 성장주 계열의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또 미국의 AI 좀 반도체 이런 쪽에 가까운 주식들이 올 연말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금 주도주의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긴 가는데 빨리 달리는 건 아니라 좀 천천히 간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되 다 끌고 갈 수는 없다. 이런 네. 말씀으로 제가 해석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3프로TV 김한진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맞습니다.